이번 시간의 제목은 남편은 ADHD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남편은 누구 남편 말씀하시나요? 누구 남편이겠어요? 제 남편이죠. 아니 저 교수님 오랫동안 배웠는데 네. 처음 들었어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네, 등잔빛이 어둡다고. 예, 그냥 살다가 네. 최근에 좀 이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탐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론이 ADHD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ADHD 하면 그렇게들 설명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렇죠. 산만하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이렇게 활동량 많고 이런 아이들이 ADHD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남편분이 그러셨나요? 뭐 그의 어린 시절을 저는 모르죠. 대부분 다 의젓하다고 하는데 그냥 사실은 ADHD가 되게 종류라기보다 이렇게 양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크면은 좋아지나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네. 제 남편을 보니까 좋아지지 않은 채 이제 사는 경우 중에 하나고 경미해서 잘 몰랐지만 사실은 되게 삶의 효율성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인이 돼가면서 이제 어떤 경과를 보이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ADHD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고 또 끊임없이 움직이고 네. 욱하거나 버럭하고 뭐 이제 이런 아동기의 그런 문제를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정상화가 돼요. 정상화라는 게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는 게 좀 좋아지면서 이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나이 네. 들면서 괜찮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주의력이 좋아졌어.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문제없이 사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6년, 중2년을 공부가 제대로 안 됐겠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때가 구멍이 뚫려서 중3 때부터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3분의 1은 저절로 좋아지지만 이미 이제 기초 지식이라 그러죠. 네. 그런 게 이제 탄탄히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은 계속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렇죠. 네. 똑똑한데 공부를 못한다. 뭐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한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뒤는 자르고 네. 똑똑한 데만 기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분의 1은 저절로 좋아지고 3분의 1은 그냥 평생 그렇게 갑니다. ADHD 그렇죠. 증상들을. 예. 뭐 주변에 집 정리를 못한다든지 네. 뭐 약속을 자꾸 까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우산을 1년에 네, 수도 없이 몇십 네. 개라고 하려니까 너무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그냥 성인 ADHD로 사는 거죠. 저희 남편이 이제 이 경우에 해당하고 자, 3분의 1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돼요? 비행 청소년 인격장애. 인격장애로. 그렇죠. 그냥 ADHD는 그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네. 하는데 이제 3분의 1 정도는 청소년이 되면서 더 심각한 이제 행동 문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훔친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자주 싸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기에는 훨씬 더 적응이 떨어지는 이 세 가지 네. 어떤 경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의외로 70%는 나아지지 않은 채 그러네요. 예, 사실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크면 다 그렇죠. 괜찮아져 이랬었잖아요. 네, 아니네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보는 게 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네. 그러면은 그 남편분도 어렸을 때 부산하고 그런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시어머니로? 절대 아니라고 본인은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임상가로서 그의 어린 시절을 한번 재구성해 보니까 일단 5남매예요. 형제가 5남매고 부모님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근데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눈에 안 띄고 그냥 뭐 좀 귀엽지 않았을까요? 막내면 또 더 허용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 그냥 막내는 이렇게 가족이 많으면 가끔 기특한 짓 할 때 눈에 띄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기 기특하고 의젓했다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어땠는지 알 수 없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아시게 됐다고 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게 ADHD구나 라고 알았지만 증상은 결혼하고 바로 있었어요. 이제 운전을 하면 아무 맥락 없이 졸아요. 뭐 피곤했다고 예, 그러니까 상관없이. 근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신을 깜빡 놓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뚝. 예. 그래서 진짜 사고가 날 뻔도 하고. 지금 많이 조시는 분들 긴장하시겠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 사람이 뭐 잠을 못 잔 것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엔 또 화를 냈죠. 네. 뭐 하는 거야? 큰일 조심 안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관찰하기 너무 이상해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정신과 선생님한테 우리 남편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 뭐 중추신경 각성제, 중추신경 자극제. 네, 그렇죠? 네. 아, 네, 자극제 네. 뭐 이런 거를 먹으면 좀 날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약을 줬더니 네. 안 졸더라고요. 근데 이 중추신경 자극제가 사실 ADHD 약. 그때는 이제 제가 ADHD는 병원에만 오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약을 항상 차에다가 놓고 이제 운전할 때 아, 그럼 꽤 오래전부터 드셨던 건가요? 그 간헐적으로 아. 운전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 아, 예, 본인도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죠. 네. 간헐적으로 장기적으로 먹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ADHD 치료제를 간헐적으로 드셨던 그렇죠. 심각한. 사실은 ADHD라고 절대로 생각을 안 했던 게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은행에 근무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 이렇게 그대로 사진처럼 기억하시는. 이 숫자는 이제 제가 더 몰랐죠. 그러니까 뭐 요거 신문에 뭐가 났는데 그게 뭐 3억이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30억이나 3천만 원인 거예요. 제가 동그라미 숫자를 해야. 그리고 이제 뭐 마트에 가면 이렇게 영수증이 쭈르륵 나오면 저는 이렇게 바로 접어서 가방에 넣거든요. 네. 이게 남편은 쭉 봐요. 근데 제가 속으로 본다고 뭘 아나? 그러는데 뭐 이게 틀렸는데 해서 왜 뭐야 이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곧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생각하던 그 ADHD의 모습은 네. 아니셨네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때 보면 왜 저러지 싶은 게 주말에 주말에 있으면 이렇게 뭐 한 10분 30분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보 그래서 왜 이렇게 밥 배고프지 않아서 아니 안 고픈데 이렇게 좀 더 여보 그래서 왜 그러면 아니 그냥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생활하는 방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고 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데 저는 일단 한번 틀어박히면 한 서너 시간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계속 중간에 왔다 갔다 해갖고 왜 그래 어린애처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뭐 자기 좀 이렇게 나가고 싶다는데 그래도 나가라고. 근데 아니 혼자는 나가기 싫다고. 그래서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근데 그때도 뭐 ADHD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했죠. 네. 왜 그래 애처럼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결정적으로 ADHD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뭐좀 그렇구나 해도 애들을 키우느라고 별로 남편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길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거 대화를 많이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이렇게 나름 길게 얘기를 주고받을 시간이 생기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확 치고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하는데 이렇게 생뚱맞게 뭐 여보 내가 어제 뭘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감자 샀어? 뭐 이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그래? 아니 그게 생각이 나서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친절하게 말을 하지만 왜 그래? 이렇게 되죠. 왜 딴소리야? 좀 들어 뭐 라든지. 그러니까요. 네. 남편 안 그러죠? 남편보다 제가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는 또 그것도 되게 산만하게 해요.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 그러면은 나중에 별거 아니에요. 정말 감자를 샀다 안 샀다 그 얘기.
그거를 처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핵심이 안 나오는 거죠. 빨리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 처음엔 참죠.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렇게 잠깐만 이거 중요한 거부터. 그 이제 본인이 참는 거예요. 아. 자기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네. 맞으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화가 빨리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왜 그러냐 그러고 이제 좀 다투게 되고 남편도 말할 때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근데 이제 대화가 안 통한다. 그다음에 계속 대화가 안 통하면은 나이가 좀 더 심해질 텐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그렇죠. 게. 근데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결정적인 게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이렇게 뭐 사소한 일인데도 이렇게 얼굴색이 싹 변해요. 근데 원래 화를 거의 안 냈거든요. 네, 화를 거의 안 냈는데 일단 배가 고파도 좀 욱하고 졸려도 욱하고 이렇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약간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빨리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 심각하게 좀 끝까지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누가 화내는 거 굉장히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면 거의 똑같이 화가 나기 때문에 이러다 둘이 사고 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전혀 모르셨다라는 이 개인차. 그냥 개인차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그냥 뭐 그래 약간 좀 짜증난다 이럴 때 진짜 짜증나 뭐 이런. 그리고 그냥 결론은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25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애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동안 남편 대부분 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이가 나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고 둘만 남으면서 좀 본질끼리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이렇게 핵심이 빨리 짚히지 않으면 제가 잘 못 참고 남편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산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전문가적인 경험을 깊이 접목시킨 결과 ADHD인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럼 전문가적인 견해를 듣고 남편분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뭔가 변화를 보이시나요? 그 ADHD의 특징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분명히 비난인데 저 사람은 그리고 남편이 되게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약을 되게 좋아해요. 약 먹으면 돼? 원래 ADHD가 약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근무하는 선생한테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진료를 받게 해서 약을 먹였어요. 너무 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럭하시는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지고. 그다음에 대화도 돼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 쓰레기를 관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몰랐거든요. 아니면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저게 왜 저기 있지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되게 게으르고 자기 일이 아니니까 못 본 척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눈에 안 걸렸던 거죠. 결혼 25년 만에 네. 새로운 남편을 만나신 느낌인데요? 그렇죠. 착해졌어요. 결혼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어요, 지금? 네, 꽤 되는데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진짜 좋아요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좀 쭉 살까지 긋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이런 커플들이 많겠구나. 사실 교과서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사실 주변에 저는 또 이 분야를 알다 보니까 주변에 보면 이 엄마, 이 아빠 약간 의심되는데 하는 분들이 좀 보여요. 약속 시간 안 지키고. 신경회생은 남편이 신경회생이 그렇다고 짜증내진 않나요? 제가 그렇다고요? 왜 딴 생각해 이렇게 뭐 결론을 빨리 내려라든지 좀 정리정돈이 됐으면 좋겠어 한다고 하는 건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안 하나요? 다행히가 저 혼자 너무 나 혼자 안 듣고 있었나 막 이런 건데 거기에는 화를 안 내는데 제가
완전 깜빡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완전 잊어버리고 까먹고 정말 비밀번호 중요한데. 못 외우고, 그러니까 급작하게 필요한데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럴 때 확 화를 내죠. 예. 무슨 비밀번호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중요한 사이트에 뭘 예약을 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그럼 원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잘 알더라고요. 저는 수시로 까먹는데. 아,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적어놓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든 대부분의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또 복잡해져가지고 적어놓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제 살기가. 7글자에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0을 하나 더 붙이고, 특수문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늘 별을 하고 뭐 그 정도의 그 변화를 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갖고 예. 그냥 본인이 이렇게 넣어서 대충 이렇게 늘려보고 빼보고. 남편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난이도 높은 거지. 첫 글자를 대문자로. 아, 네.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우리 남편도 그런데?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혹은 드물게는 내 아내도 있습니다. 예, 내가? 뭐 이러는 분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양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인용 ADHD 질문지를 좀 이제 뽑았는데요. 보니까 문항수가 26개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중요한 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자, 나는 어떤 과제를 시작하는 것이 힘들다 라는 문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오늘은 정말 청소를 해야지, 정말 냉장고 정리를 해야지. 자,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냉장고를 열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그렇죠. 각각이 집집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깔끔한 사람은 냉장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해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냉장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결심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 힘든 게 ADHD의 아주 큰 특징이고요. 네. 마감 시간을 잘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으로 이거 안 되면 정말 죽음이야. 네. 라는 거 외에는 자주 마감 시간을 이제 어기고, 네. 지각을 자주 하는 것도 이제 여기 해당하겠죠. 나는 성미가 급하고 와락화를 낸다. 뭐 이런 거. 이게 정말 이게 남편이 이러면 굉장히 가정의 평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침착하지 못하고 들떠있다. 한 번도 오래 못 앉아있다. 이런 네. 얘기 하죠. 네. 저 아는 분은 친정 아버지가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딱 커피가 배달되면은 마시고 이렇게 누우면서 벌떡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몇 걸음 걷고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다는데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으신 분이죠. 근데 사실 그분이 치과 의사였어요. 굉장히 지능이 좋은. 네. 네. 제가 보기에는 ADHD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겉으로는 행동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이렇게 헛듣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내가 거죠. 좀 정확하게 들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사소한 일들이 기분을 잡치게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감정 기복이라고 보통 느끼세요.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와락 짜증이 나는데 네. 그럼 이제 기분이 괜찮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나는 감정 기복이 크다라고 많이 표현들 하시는데 이를테면 그저 조울증 같다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저는 조울증인가 봐요. 너무 기분이. 근데 조울증은 하루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 1, 2주, 기분이, 2주, 예, 그렇죠. 한 2주 전인데, 그러면 2주 정도 기분이 우울하다가, 좋아도 2주 정도. 네. 근데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은 ADHD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도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힘들죠. 예,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얼마나 그렇죠. 혼란스럽겠어요. 예, 엄마가 그러면 진짜 힘들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직업도 이직률이 높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혼율도 그렇죠. 높겠네요. 그게 이렇게 남편이 ADHD인 경우에 이렇게 쉽게 폭력을 휘둘리기도 해요.
못 감정 참고. 조절이 그렇죠. 안 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제가 예전에 본 엄마는 남편이 이제 좀 뚜렷한 ADHD였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목욕탕 문이 부서집니다. 왜요? 이렇게 치는 거죠, 화가 나면. 아, 화가 나서? 예. 그래서 이사 가면 일단 목욕탕 문에 구멍이 나고 심하면 문짝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사 갈 때마다 반복이 됐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생에 네. 큰 지장을 주는 문제고요. 성인기에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흔해요. 지금 말씀해주신 질문들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혹시 해당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혹은 내 남편이 네. 내 가족의 누군가가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도 뜨끔뜨끔한 문항들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정상 범위 내에서 이게 저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네. 사기도 당합니다. 어, 보이스피싱도 당해봤어요. 네. 그냥 이렇게 일단 약간 다른 데 정신을 놓으면 네. 근데 보이스피싱이 ADHD라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쉽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훅 그러니까 흡수하게 지금 된다는 생각했을 거죠.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도 과도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제력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편차가 커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자제력이 떨어져서 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잦아진다거나 정리정돈을 못하는데 자제력이 떨어지면 집에 쓸데없는 물건이 엄청 많아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 가득 뭐 음. 이를테면 홈쇼핑을 해서 받은 다음에 뜯지도 않고 네. 바로 방에 가고 애 교재 교구를 사서 집어넣고 또 보면 또 사고. 네. 그러게요. 이게 물건이 되게 많은 집들도 좀 떠오르는 집들이 있는데요. 주변에 꼭 한 집씩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남자면 조금 더 낚싯대, 카메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아, 네. 비고가가 되죠. 아주 또 떠오르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엄마들은 주로 교재 교구고요. 네. 네, 아빠들은 조금 더 비싼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ADHD가 의심스럽다라고 하시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ADHD는 생물학적인 문제예요. 생물학적인 문제라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 진짜 저희 남편처럼 요즘은 순한 양 같아요. 옛날에 약간 굶주린 개 같았거든요. 이렇게 정말 남편한테 미안한데 이 방송은 남편한테 허락을 받은 겁니다. 네. 이렇게 또 남편이 피상적이라서 그래 하고 이렇게 자기 쇼를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방송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욱하는 것만 줄어들고 이렇게 산만하게 딴 생각만 안 하면 꽤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으면 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약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진단을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 전 단계는 심리평가를 받고 그리고 성인 ADHD 평가는 조금 까다롭긴 해요. 그죠. 그 개념 자체도 그렇죠. 최근에 또 들어온 개념.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진단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가 그렇죠. 예. 최근에 이건 정말 인생에 지장을 미치는 네. 그 심각한 병이다 해갖고 이제 왜 우리가 진단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은 이렇게 과잉 행동은 많이 없어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안 띄죠. 그렇죠. 어른들이 뭐 백화점에서 이기증을 저럴 때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 과잉 행동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주의나 충동성은 그렇게 남들한테 눈에 안 띄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수가 이렇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당신 ADHD야? 이렇게 하면은 바로 싸울 것 같은데. 충동성이 남아있어서 예, 바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진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예. 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분들이 네.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 삶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지 뭐 아니면 준비한 거를 다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게 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제대로 풀리질 않아. 뭐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접촉사고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네. 접촉사고도 많고 그래서 뭔가 자주 일이 많이 생기면서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안 돼. 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ADHD 문제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당신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삶이 나아질 것 같아. 네. 그래서 집중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근데 그런 약이 있는데 먼저 검사를 받아봐야 된대.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괴로운 걸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네요. 당신이 문제라서 이렇잖아 이런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시작하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부드럽게 혹시 어렸을 때 조금 산만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랬지. 아 그래서 당신이 지금 뭐 팀장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못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굉장히 네. 아부성 발언으로 네.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진 능력이 충분히 발휘가 못 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할 수가 뭐 있군요. 그래도 이제 뭐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10명 중에 2명만 건져도 네. 두 가족이 네.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이 많은 그렇죠.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뭔가 가족 내 갈등 혹은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을 제시해 주신 계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 부주의하고 산만해서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려고 이거는 하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교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런 해결책으로 몇몇 이혼할 뻔한 커플들도 많이 아까 그 집. 예. 이혼할 뻔까지 했었군요. 어머니가 이제 이혼 서류를 여러 번 썼죠. 근데 이제 병원에 오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너무 산만한 거죠. 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부부 면담을 하다가 이 남편분이 심지어 권투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엄마는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평화로운 가정이 됐죠. 한 가정 살리셨네요. 네 그리고 그 엄마들도 정리정돈 때문에 남편이 거의 이혼을 생각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네. 가정들이 있었어요. 네. 그 정리정돈이 말이 그냥 정리정돈이 안 된다지 제가 볼 때는 거실에 이렇게 바닥이 보이는 게 한 40%? 50%? 그럼 나머지 50%는 뭔가 물건이 있는 거죠. 찔리나요? 정신이 없겠네. 그건 아니죠. 떠오르는 집이 또 계속 있어가지고. 저 떠오르는 집이 있다는 건 네. 그만큼 흔하다는 거거든요. 의외로. 네.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여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이런 얘기를 오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방송을 남편에 대해서 고맙다는 그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